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남편과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한없이 다정했지만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간으로 변한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전 당시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잘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밖에서 시끄럽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것을 즐겼죠.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될 정도로 깊은 사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청혼해 오더라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남편을 처음 소개한 날, 남편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걱정하지 않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랑 수영이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허전했던 마음 한편이 비로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25세 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허전한 기분이었죠.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엄마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가족이 되어주니 더 바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제가 본 아버지는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외할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기던 사람도 아버지였어요. 오죽하면 자식들도 필요 없고 사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겹쳐 보이더군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수영이랑 저 왔어요. 고기 사왔는데 이거 어디에 둘까요? 아니, 뭘 매번 이렇게 사와. 저번에 사온 과일도 남았는데. 빈손으로 오래도 말을 안 들어 왜. 아이고, 내가 자네 덕분에 살이 쪄.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 밥 먹어. 저희 기다리느라 식사도 못하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근데 뭘 이렇게 차리셨어요?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엄청 좋아하셨죠.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에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 시댁 식구들도 마음을 열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이는 듯 했거든요. 제 꿈이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 꿈을 이룬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밥 먹듯이 퇴사를 반복하더니 대놓고 집에서 놀더군요. 집에서 쉬면 집안일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집안일에 일체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내가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했잖아. 당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나갔다 왔어?
아, 깜빡했어. 세탁기는 지금 당신이 돌리면 되겠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밥도 못 먹고 기다렸잖아. 나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당신한테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밥은 당신이 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내가 무슨 수로 요리를 해. 기다릴 테니까 빨리 밥 좀 차려줘. 나 배고파. 지금까지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고 싶어? 당신 시간 많잖아. 요리를 좀 배우던가 못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 왜 짜증을 내? 알았어. 장모님 집에 가서 밥 먹을 걸 그랬나? 나 오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몰라? 무릎 안 좋은데도 나가서 일하시는데 집에서 노는 당신한테 밥도 차려줘야 돼? 되게 눈치 주네. 내가 뭐 일 안 한대? 잠깐 쉬는 건데 왜 난리야? 아, 알았어. 시켜 먹지 뭐. 저는 혼자 일하는 처지가 되었죠. 날이 갈수록 화가 쌓였어요. 남편이 놀고 있으니 돈이 모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참지 못해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면 남편은 그제야 일을 구하곤 했어요. 그 정도는 참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이 맞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서방,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방문 손잡이가 자꾸 빠져서. 내가 고치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이대로 두면 문이 잠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장모님, 이거 저도 못해요. 그냥 업체 부르세요. 이런 거 고치는데 얼마나 한다고. 아, 그렇지. 미안해. 자네 피곤할 텐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푹 쉬었다 가. 식혜 좀 했는데 식혜줄까? 이서방 식혜 좋아하잖아. 됐습니다. 장모님, 저 좀 그냥 두세요. 오는데 차가 막혀서 그런지 피곤해 죽겠어요. 당신도 쓸데없는 걸로 나 깨우지 마. 당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운전도 내가 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오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로 했잖아. 잊었어? 시어머니 건강검진할 때 내가 혼자 모시고 다녀왔잖아. 당신 1억이야? 수영아, 엄마 괜찮아. 병원은 평일에 금방 다녀오면 돼. 토요일은 사람 많고 복잡해서 나도 싫어. 이서방 자게 둬. 너도 주말인데 푹 쉬어야지. 아니야, 엄마. 나랑 다녀오자. 요즘 다리도 아프다면서 차로 가면 금방인데 뭐하러 고생해. 남편은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대놓고 친정에 가기 싫다고 버티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어쩌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바닥과 한 몸이 되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엄마는 우리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견딜 수 없이 미웠죠. 이서방이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가 보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일하는 것도 고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어. 난 괜찮아. 엄마 미안해. 다음엔 나 혼자 올게. 엄마도 마음 쓰지 마. 응? 그리고 이제 밥도 차리지 마.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힘들잖아. 그럼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뭘 할 수 있겠어. 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근데 우리 수영이도 피곤할 텐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시켜서 어떡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모시고 가겠다고 건강검진도 미룬 건데 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래도 남편의 편을 들더군요. 친정에 다녀오면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 힘들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떨쳐내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해갔죠. 제가 한 직종에서 꾸준히 일할 때 남편은 직종만 4번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2손 2발 다 들게 되더군요. 언제부턴가 남편이랑 대화도 하기 싫더라고요.
연애할 땐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할 이야기도 없었죠. 말해봤자 잔소리로만 들릴 테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허무한 기분이었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가급적 집에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남편도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낀 건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번 주는 장모님 댁에서 좀 쉴까? 당신 요즘 일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장모님 모시고 외식이나 한번 하지 뭐. 당신, 엄마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할 거면 가지 마. 엄마가 당신 눈치 보는 거 싫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알았어. 당신 신경 안 쓰이게 잘하면 되잖아. 남편이 웬일로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친정에 간 남편의 태도는 변함없었죠. 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못할 짓을 한 기분이더군요. 다신 남편과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런데 친정에 머무는 마지막 날 남편이 엄마에게 살가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저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는데 뭐 필요하세요? 요즘 안마기 좋다던데 그거 하나 사드릴까요? 어? 아이고, 아니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가끔 자네랑 우리 수영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사줘도 돼. 갑작스러운 남편의 물음에 엄마는 놀란 눈치였지만 내심 기뻐 보이셨어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죠. 이후로도 남편의 이상행동은 계속됐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나, 계속 전화해서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질 않나. 하루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감을 보냈다면서요. 수영아, 이서방한테 감 잘 먹겠다고 전해줘.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옆집 할머니랑 나눠 먹었잖아. 옆집 할머니도 사위 잘 얻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몰라. 남편이 감을 보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는 겨우 그거 챙겨줬다고 뭘 그렇게 고마워해. 엄마는 매일 사위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그래도 바쁜데 나 생각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 이서방이 원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동안 바빠서 그랬나 봐. 남편은 꼭 연애할 때처럼 엄마를 살뜰하게 챙기더군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시커먼 속내를 모르고요.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엄마의 생신을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엄마 생신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끌고 가야지만 마지못해 가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엔 엄마 생일을 못 챙겨드려서 안달이더니 결혼 후엔 언제 생신을 챙겼냐는 듯 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먼저 엄마의 생신을 물어보니 전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장모님 생신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 이번엔 제대로 사위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좋은 식당 예약해서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하는 거 어때? 당신이 장모님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줘. 내가 예약할게.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요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맙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뭐. 식당 찾아서 보내줘. 오늘 당장 예약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랑 식당은 다 찾아봤어요. 이번 엄마 생신은 근사한 곳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고급스러운 한 식당을 찾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식당을 예약했어요.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조금 의아했지만 엄마가 좋아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기쁘게 잠자리에 들었죠. 전 식당을 예약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생신 때 삼촌들 다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잔치하자. 남편이 엄마 생신에 식당 예약해뒀어. 뭐? 이서방이? 아니, 내 생일이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 그래. 집에서 조촐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남편이 엄마 생신 못 챙겨드렸잖아. 그거 미안하다고 이번엔 좋은 식당에서 밥 먹자고 하네. 삼촌들한테 다 말해도 엄마? 아이고, 돈이 꽤 나올 텐데 이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내 생각해주니 고맙네. 삼촌들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엄마는 남편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내심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삼촌들한테 사위가 생일 잔치 해준다며 전화를 싹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가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못 챙겨드린 게 미안하더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우리 가족 제일 큰 행사가 엄마의 생일 잔치였거든요. 엄마가 아들 많은 집딸이라 어릴 때 생일 잔치를 못하고 살았대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생신을 살뜰히 챙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형 가전 만드는 중견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나와 가전제품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를 세우셨어요.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회사였는데 아버지의 걱정과는 다르게 회사는 잘 됐다고 해요. 그때 집안 형편이 좋아져서 엄마 생신 땐 비싼 곳에서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곤 했죠.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보다 엄마 생일을 더 기다리던 기억이 나요. 아빠, 난 매일매일 엄마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으니까. 아빠, 나 친구들한테 사자 봤다고 자랑했다. 우리 수영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잘했네. 내년 엄마 생일 때 또 재미있는 곳 가자. 아빠는 왜 엄마 생일만 회사 안 가? 회사 매일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랑 나랑 이렇게 계속 놀면 좋을 텐데. 엄마 생일이랑 수영이 생일 때 이렇게 재미있게 놀려면 아빠가 회사에 나가야 해. 아빠가 수영이 생일도 놀 수 있게 노력할게. 알았지? 진짜? 약속하는 거다. 엄마가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거는 거랬어. 우리 수영이 똑똑하네. 알았어.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수영이 가고 싶은 곳 다 생각해놔. 아빠랑 엄마랑 수영이랑 이렇게 셋이 꼭 가자. 아버지는 어릴 때 저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셨어요.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덕분에 전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아주 많아요. 아버지는 한 회사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시다 제 나이 25에 대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25에 아버지를 잃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실 때도 엄마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강인한 분이니 저희 곁에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저와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항상 긍정적이고 밝던 엄마도 변하셨어요. 급격하게 말수가 줄었죠.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전 지금껏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생신은 꼭 챙기곤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결혼 후 엄마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은 남편이 친정에 안 간다고 해서 혼자 잠깐 들러 용돈을 드린 게 다였죠. 엄마가 생신 때마다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아프더군요.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먼저 마음 써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미웠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남편과 엄마의 생신을 꼭 챙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엄마의 생신 잔치가 열릴 줄 알았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수영아, 아무래도 생일 잔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삼촌들한테도 다 연락했으니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식당 다 예약해뒀는데. 식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시 찾아볼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게 다 낭비인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삼촌들한테 말해뒀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랑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엄마 생일 잔치 준비했는데 생신 며칠 남았다고 그래, 응?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생신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 수영아, 엄마 말 들어. 당장 식당 취소하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난 생일에 네 얼굴 보는 걸로 됐다. 너만 보면 돼.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던지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 멋대로 생일 잔치를 진행할 수도 없었죠. 예약했던 한식당 말고 다른 곳을 예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예약을 취소하려고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식당 예약 날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민우 이름으로 식사 예약된 게 맞나요? 네, 손님. 예약 날짜 변경된 게 맞습니다. 이민우님 이름으로 지난주에 이미 식사를 하신 걸로 확인되어서요. 그럼 이민우라는 이름으로 이미 식사를 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어 여러 번 되물었는데 직원분은 남편이 예약 날짜를 변경한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 식당을 다시 확인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제가 찾았던 식당이 확실했거든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식당 예약 변경했어? 그 식당 우리 엄마 생일 잔치 하겠다고 예약해둔 곳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왜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해? 아니, 이제 퇴근한 사람 붙잡고 왜 성질이야? 왜 날짜 바꿨어? 이미 밥도 먹었다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없거든? 장모님이 먼저 생일잔치 안 한다고 하셨어. 예약 확 취소하려다가 그래도 예약한 게 아까워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한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먼저 생일잔치 안 한다고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먼저 말씀하셨어? 그래. 이제 됐지? 나와. 나 피곤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유난이야. 큰 소리치며 자리를 피하는 남편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더라고요. 당황해하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한번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불신이 싹 트더군요. 저는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남편 몰래 친정으로 향했어요. 생일 잔치를 한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더군요. 남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심란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다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갈까 싶어 과일 가게에 들렀는데 등 뒤에서 대뜸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영이, 너 잘 만났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나한테 너랑 사위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멋대로 취소를 해?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자랑했는데요?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옆집 할머니가 저를 호되게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다 다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생일잔치 말이다. 생일잔치. 네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한 줄 알아? 생일에 너랑 사위가 좋은 식당 예약해뒀다고. 근데 그걸 홀라당 취소를 해버려? 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한테 속상하다는 말을 하냐? 생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할머니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더군요. 남편은 분명 엄마가 식당에 가기 싫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거든요. 과일을 사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친정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내가 옆집 할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안 갈 거야.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 좀 해줘. 엄마는 내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 듣고 다니면 좋겠어? 이 서방이 왔었어.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뭐라고? 남편이 엄마한테 왔었어? 아니, 남편이 그래? 엄마한테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다고?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생신 때 좋은 식당에서 생일잔치를 하던 사람이 돈이 없다니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묻고 싶은 걸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열이 확 올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서방이 가게를 하나 낸다고 하더라. 그러니 자기한테 투자를 하래. 그래야 너도 편하게 살 거라면서. 근데 내가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가게를 낸다고 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무슨 염치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엄마, 엄마한테 돈이나 뜯으러 온 사위 뭐가 예쁘다고 감싸줘? 요즘 이상하다 했어. 처음부터 엄마한테 돈 뜯어낼 속셈이었던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뻔뻔한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었죠. 남편에게 연락해 오늘 일찍 들어오라는 말만 남겨두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던지요.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회사 그만두고 가게 낼 준비해?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처음에 조금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회사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도움받아서 가게 하나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가게를 낼 결정을 해? 자영업은 뭐 쉬운 줄 알아? 집에서도 손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 하는데? 봐봐. 내가 당신한테 상의를 하고 싶겠어?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 나 혼자 결정하는 게 낫지. 당신은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도축업 유통관리 일했던 거 알지? 거기서 일하면서 기가 막힌 곳을 찾아냈거든. 거기서 고기만 봤잖아? 그럼 그냥 대박 난다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 장사 성공하지.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식당을 해? 그리고 당장 우리 전세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어떻게 낼 건데? 왜 못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당분간 당신이 좀 내줘야지.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고생해줘.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자리가 좋아서 금방 수익 나는 곳이라더라.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그리고 대출금이랑 생활비 낼 여유도 없으면
나랑 더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돈도 부족하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냐는 듯 눈을 흘기며 절 보던 남편은 곧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이 회사 하나 하셨다며. 재산도 많은 것 같던데. 당신은 왜 그런 사실을 숨겼어? 그랬으면 더 쉽게 갔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재산 소리가 여기서 왜 나와? 당신이 가게 내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그 재산 다 장모님이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 장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투자해달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 싹 바뀌시더라. 당신 그래서 요 며칠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렸구나. 뭐라도 뜯어내려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돈도 없다는 사람이 식당은 누구랑 간 건데? 이전까지 말만 잘하던 남편이 그 물음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의 모습에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있는 힘껏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 안 하면 식당 CCTV 돌려볼 거야? 당신 바람 피웠어? 아, 그래. 말 못하는구나. 내가 개망신 제대로 당하게 해줘? 남편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허탈함에 코웃음만 나왔죠. 남편이 보여준 사진 속엔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장소를 보니 엄마 생일 잔치를 하려던 한식당이 분명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던 그때 남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제 곧 사업 시작할 텐데 가족들한테 잘해야 돌아오는 게 있지. 내 인생에 장모님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도 모르고 잘해드린 내가 바보지.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예약한 식당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위가 큰일 한다는데 돈으로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다. 이렇게 된 거 당신이 가서 장모님 좀 설득해봐. 숨겨놓은 돈 좀 내놓으시라고. 뭐?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 엄마 생신은 돈 없어서 못 챙긴다고 해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넌 뭐가 우선인지도 몰라? 앞으로는 본가 먼저 챙겨. 내가 지원도 안 해주는 처가를 왜 챙겨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고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화내야 할 사람은 전데 억울하더라고요. 결국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에게 실망해서도 아니고 남편에게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냥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는 절 두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지금껏 같이 살았다니.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전 거실에 한참 앉아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놀란 눈치였지만 말없이 절 안아주셨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어요. 남편은 그날 연락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제 인생에서 멀리 떼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났냐며 떠보듯 연락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다 엄마 생신에 맞춰 남편에게 주소를 하나 보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집에 언제 올 거야? 집으로 오지 이건 무슨 주소야? 여기로 오라고? 엄마 생일 잔치 여기서 할 거니까 와서 똑바로 사과해. 안 그럼 나 집에 안 가. 알았어. 당신이 보내준 주소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주소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 식당이 있었나? 오래 못 기다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와. 저는 남편에게 보낸 주소에 먼저 도착해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여기서 장모님 생일 잔치를 한다고? 빈집인데? 우와, 근데 이 집 진짜 좋다. 이런 곳은 얼마나 하려나? 누가 살진 몰라도 진짜 부럽다. 좋은 집이라서 그런가? 층고도 엄청 높네. 그치? 집을 둘러보던 남편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전 팔짱을 낀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긴 우리 엄마가 지내실 곳이야. 아직 식탁밖에 못 사서 집이 좀 휑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마쳐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장난치지 말라며 크게 웃더군요. 전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와서 앉아. 빨리 끝내자. 오늘 우리 엄마 생신잔치가 있어서 시간이 없거든. 이게 대체 뭐야? 이혼 서류? 당신은 장난을 뭐 이렇게 살벌하게 쳐.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난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만 찍어서 내면 돼. 그럼 우리 이제 영영 남남이야. 빨리 해줄래? 아까 말했잖아. 나 시간 없어. 남편은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제 앞을 막고 애원하듯 말하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잘못 아닐까? 오늘 우리 엄마 호텔에서 생신잔치 하거든? 삼촌들이랑 가족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안 해준다길래 그냥 내가 하려고. 진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고생했을까? 설마 장모님 생신잔치 안 해줬다고 삐져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걸로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당신 왜 그래 정말?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그런 걸로? 그럼 내가 더 참아야 해?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그리고 당신 뭐라고 했어? 본가 먼저 챙기라고? 내가 왜? 난 우리 엄마 딸이야. 당신이나 가서 시댁 챙겨. 누구 보고 챙기라 말아야? 당신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이혼하고 후회하려고? 다시 생각해봐. 이혼은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랑 지금까지 산 게 후회돼. 이혼하고 후회한다고? 난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한 것 같아? 나 지금 누구보다 이성적이거든?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이제 그만해라. 장모님 생일잔치 한다며. 지금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 그리고 당신이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당신 장모님 기다리게 할 거야? 사위 없이 무슨 생신잔치를 하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 끔찍하게 챙기는 거 잘 알고 있네.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했니?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런지 남편의 그런 모습도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희 엄마를 들먹이더군요. 분명 장모님이 우리 이혼하는 거 반대하실 거야. 장모님이 나 좋아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봐. 엄마한테 이미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니까 잘 생각했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던데? 당신 덕분에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여기 집 얻은 거야. 엄마랑 둘이 살려고. 장모님 돈 없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장인어른 재산 다 정리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남편의 간절한 얼굴에 절로 웃음이 터졌죠. 그 말을 믿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 재산 그렇게 허투루 쓰실 분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평생을 일하셨어. 엄마 재산은 없었겠니? 근데 당신한테 왜 투자를 안 했겠어?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신 거지. 뭐? 가치가 없다고? 그럼 장모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이런 게 어딨어? 날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왜 돈을 안 주시는 건데? 당신 진짜 뻔뻔하구나. 질린다. 우리 엄마가 바본 줄 알아? 당신 뭐가 예쁘다고 돈까지 줘? 지금껏 많이 참아줬는데. 나도 장모님 도움 필요 없어. 난 그 돈 없어도 성공할 거야. 당신 그 말한 거 분명 후회한다. 우리 식당 잘 되잖아? 그럼 당신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산다니까? 내가 당신은 용서할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사모님 소리 필요 없고 이혼이나 하자고. 나 시간 없어. 남편은 계속 끈질기게 절 설득하더라고요. 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서 빌더군요. 그 모습이 처량하던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죠. 뻔뻔하게 본가부터 챙기라고 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설득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이제 그만하고 도장 찍어. 더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다. 내 사정 알면서 왜 그래? 나 전 재산 가게에 투자한 거 알잖아. 당신이 이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난 당장 지낼 곳도 없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잘난 시댁 식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남편은 거의 울면서 절 붙잡았지만 전 남편을 매몰차게 떼어냈어요. 남편과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곧장 호텔로 가 엄마 생신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어찌나 반갑던지.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삼촌들 모시고 진작에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갖자. 알았지? 삼촌들이 음식 맛있다고 난리더라. 돈 많이 썼지. 지금껏 모은 거 다 쓴 거 아닌가 걱정된다. 내년부턴 이런 거 하지 마. 생일이 뭐 별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 딸도 나름 돈 잘 벌고 있어. 뭐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내세울 게 없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오늘 아주 즐거웠어. 우리 딸 고마워.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내가 오래오래 효도할게. 어머, 얘가 왜 이래? 울어? 너 울면 여기에 놓고 간다? 좋은 날이라면서 울긴 왜 울어? 저는 그날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올 땐 복잡한 감정에 울적했지만 새 집에서 엄마와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보단 행복이 앞서더군요. 엄마는 저와 함께 산 후 이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소녀처럼 까르르 웃기도 하신답니다. 새 집의 기운이 좋은 건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승진 소식은 엄마에게 제일 먼저 알렸고 승진한 날 저희 모녀는 그날 비싼 식당에서 고기를 썰었어요.
우리 딸 승진 축하해. 너희 회사가 보는 눈이 있다. 널 팀장으로 딱 뽑은 거 보면. 이제 그 회사 대박 날 일만 남았네. 그치? 엄마 고마워. 근데 난 사실 이렇게 빨리 승진할지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걱정이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즐기자. 처음이면 당연히 서툴고 헤매는 게 맞지. 그래도 넌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을 거야. 그렇겠지? 그래, 지금은 즐기자. 엄마, 빨리 고기 먹어. 스테이크는 바로바로 썰어서 먹어야 해. 비싼 고기가 맛있긴 맛있다. 이거 부드러운 거 봐. 어머, 입안에서 다 녹네. 엄마 천천히 먹어. 그렇게 빨리 먹으면 비싼 고기 먹고 체한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빨리 먹어볼 걸. 돈 벌어서 뭐 한다니? 이런 곳에 써야지. 평생 돈을 아끼며 사셨던 엄마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될 정도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후회 없이 즐기며 사셨으면 해요. 네 전 남편은 지금 뭐하고 살아? 결국 그 고깃집인가 뭔가 그거 차렸대? 우리 사위 하시더니 이혼하자마자 네 전 남편이 됐네? 우리 엄마 은근 단호하셔. 그럼 너랑 이제 남남인데 뭐가 이쁘다고. 다 너한테 잘하라고 오냐오냐 해준 거지. 썩을 놈. 지 복을 자기가 걷어차버리네. 엄마 지금 썩을 놈이라고 한 거야? 엄마 입에서 그런 소리도 다 듣고? 전 남편이 진짜 못된 놈이긴 한가 보다. 그치 엄마? 나는 아직도 걔 생각만 하면 화가 나. 그렇게 잘해줬더니 자기가 정말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 큰 돈을 해달라고 아주 뻔뻔하게. 진짜 해줄까 고민했으면서. 엄마 사실 내가 몰랐으면 나 몰래 돈 해주려고 했지. 아이고 아니야. 내가 줬으면 너한테 줬지. 왜 사위한테 그 큰 돈을 홀라당 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이후 결국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어차피 회사도 그만뒀으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겠죠. 가게를 차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 식당은 파리만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 장사일엔 영 소질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인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 후에도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수영아, 잘 있니? 사부인은 별일 없으시고? 요즘 따라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가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난다. 네, 어머님. 전 잘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은 계속 받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남편은 이미 끝난 사이고 이제 저도 어머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수영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민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네가 없으니까 민우가 통 길을 못 펴고 사는 것 같다. 너같이 똑똑한 애가 옆에 있어야지 가게도 잘 되고 할 텐데. 어머님 죄송해요. 더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연락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버님 전화도 이제 못 받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럼 몸 건강하세요? 예, 수영아! 시어머니의 연락을 몇 번 받으니 노골적으로 남편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가게를 내겠다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으니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남편 가게에 나가 일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밥을 먹였던 시댁 식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언제 밥을 얻어먹었냐는 듯 모른 척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렸어도 몰래 가게를 차렸을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엄마와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전 남편과 지내면서 늘 쫓기듯 살았는데 엄마와 함께 지낸 이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영이 넌 유럽 어디 가고 싶어? 엄마는 스위스 꼭 가보고 싶더라. 스위스? 가면 되지. 내년 엄마 생일은 스위스에서 보내자. 근데 엄마, 우리 내년에 여행 가기로 한 거 맞지? 여행책을 벌써 봐? 미리미리 봐두면 좋잖아. 먹는 게 걱정이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고생 많이 한다던데. 식당 좀 미리 봐둬야겠다. 엄마, 우리 여행 가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 식당 봐둬도 다 까먹을걸? 지금부터 조금씩 봐두면 좋지 않겠어? 가서 야무지게 여행해야지. 근데 수영아, 유럽이 그렇게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겠지?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엄마가 산책 봐봐. 거기선 뭐가 맛있대? 아깐 아직 멀었다더니. 거봐, 너도 궁금하지? 스위스 가면 이 식당을 꼭 가봐야 한대. 저는 엄마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엄마가 더 무릎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다녀오려고 해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팀장이라 팀원들을 고생시키고 있지만 전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는 미뤄두었던 효도하면서 엄마랑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빨리 가족을 만들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엄마는 어떤 형태로든 그냥 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이혼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사실 오래 고민했었거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꼭 영원한 사랑을 꿈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곁엔 엄마도 있고 절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주 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